The only pants you needed. 안녕하세요, 파이TV입니다. 오늘은 파이코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파이코인 기축통화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축통화. 기축통화 이러니까 뭐 의미가 굉장히 큰데요. 무슨 뜻이냐면 파이코인이 이제 기축통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주제로 오늘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 가지 기축통화가 있죠. 그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달러인데, 이제 제가 이제 파이코인 하면서 가장 파이코인한테 바랬던 점을 제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파이코인에 대해서 내가 진짜 바라는 게 뭘까? 물론 돈이죠. 물론 돈이 돼야 되고, 뭐 개당 뭐 금액이 굉장히 좀 많이 됐으면 좋겠고, 뭐 최근 들어서 많은 유튜버님께서도 굉장히 파이 값을 높게 다들 예상하고 계십니다. 예, 좋습니다. 높게 예상하고 계십니다. 코어코인처럼 그 꼴 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니, 코어코인처럼 나라는 게 아니고, 코어코인도 이제 개당 100만원 예상했다가 지금 말도 안 되는 값이지만, 파이코인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 요즘 많은 유튜버님께서 파이코인 값을 굉장히 높게 다들 예상하고 계십니다. 좋죠. 뭐, 저도 높게 예상하는 그 부류의 한 명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개당 10만원, 목표가가, 파이코인 목표가가, 저는 개당 10만원입니다. 개당 10만원. 달러는 100달러, 70달러, 80달러, 그냥 넉넉하게 100달러. 예, 세면 안 되는데, 어쨌든 뭐, 같은 쪽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파이코인 하면서 이제 가장 바랬던 게 물론 돈이고, 많은 높은 가치로 형성돼서, 빨리빨리 좀 현금화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쉽지가 않죠. 뭐 저도 한 올해쯤 되면 약간 윤곽이 나올 줄 알았던 2023년도 있죠. 2023년도가 파이코인이 좀 윤곽이 나와야 되는 연도거든요. 만 4살이 된 연도입니다. 2019년도 나왔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2023년도니까, 만 4년이 지났기 때문에, 야, 이제는 조금, 2023년도쯤 되면 뭔가에 조금 뭐 비전이라기보다는 오픈 main넷이 2023년도에 놓을 거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지만 저는 좀 예상을 별로 안 했죠. 그러니까 제가 철없을 때 한 2년 전에는 한 2023년도에 오픈 main넷이 놓을 거다. 파이코인 오픈 main넷이 놓아서 그동안 2년, 3년, 4년 고생하셨던 분들이 충분히 다 보상을 받으시고 통장 잔고에 1억씩 다 꼽힐 줄 알았거든요. 최소 1억은 다 꼽힐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다들 넉넉한 소고기도 사 먹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좀 딜레이 됐다. 뒤로 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그 이야기보다는 이제 기축통화 이야기 좀 하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뭐 물론 파이코인을 하면서 제가 가장 바랬던 것 중에 하나가 기축통화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파이코인이 기축통화가 되었으면 굉장히 좋겠다.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요, 니콜라스 형님도 있잖아요. 파이코인 만드신 그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도 기축통화를 목표로 시작했습니다. 뭐 다른 목표로 시작한 게 아닙니다. 기축통화를 목표로 시작했고, 그런데 이제 수많은 암호화폐 중에 기축통화로 출발했던 코인이 몇 개 있긴 있는데요. 파이코인 말고도 있잖아요. 비트코인도 기축통화로 스타트 끄는 코인입니다. 비트도. 이더는 기축통화로 끄는 건 아니죠. 왜 그러냐면, 그렇게 갔다가 비트코인을 두드러 맞는 거를 이더가 지켜봤어요. 부탈린이, 비트코인이 기축통화로 출발하려고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부터 무슨 CIA부터 이상한 미국 정보기관 있죠. 미국 정보기관. 그런 데도 잡으러 다니고 그랬답니다. 근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뭐 대장이 없잖아요. 업주가 없잖아요. 업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못 잡은 거죠. 어쨌든 부탈린이 비트코인이 기축통화로 가려고 그러니까 그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더는 좀 작전을 바꿨잖아요. 그죠?
스마트 컨트롤들 해가지고 약간 착자를 바꿨습니다. 전 세계에 무슨 뭐라고 보이냐면 인터넷 쪽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더 많이 가면요, 메타버스 쪽에서 통화를 다 쓰는 쪽, 이런 쪽으로 갈걸요? 거기다가 신원인증 다 하는 거. 부탄이 최종 목표가 이제 모든 지구인들의 신원인증을 다 거치고, 메타버스에서 자기 그것도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온체인 요쪽에서는 자기 그 웹 브라우저의 그 기반 내에서 또 인프라가 형성되는, 거기서 돌아가는 코인. 굉장히 큰데, 요즘은 기축 통화보다 좀 더 큰데, 정부에서 약간 비껴나가는 쪽이죠. 약간 이제 정부 눈치는 좀 덜 보는 쪽인데, 다른 게 아니고, 이제, 파이코인이 기축 통화를 좀 가져야 되는데, 근데 왜 비트코인 기축 통화를 말씀을 드리냐면, 쉽지가 않은 거죠. 쉽지가 않은 거고, 거의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아니, 미국 가만히 있겠습니까? 기축 통화 하겠다고 그러는데, 다 때려잡죠. 그래서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비트는 기축 통화 하고 싶어도, 태생 자체가,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기축 통화로 쓰기에는 좀 잘못 만들었죠. 잘못 만들었다 해야 되죠. 기축 통화 하기에는 와꾸가 너무 좀 작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도와주는 라이트 코인이라고 그러죠. 라이팅 코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 코인도 있고 비트코인 캐시. 이게 뭐냐면 이제 비트코인을 기축 통화로 가기 위해서 이제 레이어 2 코인이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많은 전 세계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일일이 P2P 거래를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비트코인 캐시랑 라이트코인입니다. 그래서 라이트코인하고 비트코인 캐시가 굉장히 나중에 유망한 코인이 될 수 있죠. 이제 파이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기능이 그냥 다 있어요. 그냥 굳이 이렇게 찢을 필요가 없어요. 레이어 2가 필요 없어요. 처음 때부터 그런 걸 다 겨냥해서 놓은 코인이고 기축 통화로 놓은 코인이니까요. 그래서 왜 기축 통화 이야기를 자주 꺼내느냐 하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파이코인이 이제 기축통화, 예를 들어 달러가 없어지고 파이코인이 바로 기축통화로 딱 들어간다,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은 난리 나겠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고, 이제 천천히 바뀔 거 아닙니까? 그죠? 달러가 영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까지는 달러 있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는 나 100% 달러 하겠다고 봅니다. 내가 죽을 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달러가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살아있을 때 달러를 보고 죽어요. 보고 죽는 거고, 우리 아들이나 좀 되면 이제 달러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 아들 세대에서는 없어질 수도 있고, 우리 손자 세대쯤 가면은 달러가 없어졌을 겁니다. 아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되면 이제 달러가 없어졌을 겁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달러가 없어지는 중이라고, 지금요. 달러가 없어지는 중이고, 그러면 이제 달러를 대신하는 기축통화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미 기축통화를 꽉 잡고 있는 거, 예를 들어 엔화나 유로나 제2의 기축통화라고 있긴 있어요. 근데 누가 일본 돈을 기축통화로 취급을 합니까? 우리는 더 짜증나죠. 쪽발이 돈을 뭔 기축통화를 합니까? 근데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달러 없으면 어느 정도 씁니다. 기축통화에 넣어주기도 해요. 유로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달러가 100점짜리면 엔화는 10점짜리 이런 식으로 해갖고 조금이라도 치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원화는 아예 그런 가치가 없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알겠죠? 근데 가장 큰 기축통화는 지금 달러다. 그냥 쉽게 말하면 기축통화는 달러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다른 기축통화가 있는데 너무 미미한 기축통화가 있긴 있다. 그 중에 일본 쪽발이 돈도 포함되어 있다. 기분 나쁘게, 기분 더럽게 일본 쪽발이 새끼 돈도 기축통화에 포함은 돼 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우리 원화는 당연히 기축통화가 아니다. 근데 이제 파이코인 같은 경우는 기축통화로 이제 넣을 수도 있다, 이런 뜻이죠. 왜 그러냐면 이제 암호화폐가 기축통화로 도전장을 내밀었잖아요. 2008년도 비트코인이 제일 먼저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자, 정부가 발행하는 코인을 정부가 발행하는 화폐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화폐를 국민한테 돌려주자, 이거거든요. 큰 핵심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이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외쳤던 것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가 발행하는, 정부가 마음대로 찍어내고 마음대로 발행하고 가치도 세월이 흐르면 다 가치가 저하되고, 잘못되면 더 찍어내서 또 메꾸고,
아니, 누가 예를 들어 지가 100만원 있다 칠게요. 나라가 아까 100만원 나서면 또 100만원 찍고, 또 100만원 나서면 100만원 찍고, 이번에 200만원 찍을까? 300만원 찍을까? 그럼 맨날 하는 게 미국이잖아요. 그러고 기분 나쁘면, 야, 금리 올리면 될 거 아니야? 새끼야, 내 건데 내가 금리 올리면 어쩔래? 그럼 지금 금리 올릴 뿐이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와, 여기 금리도 주네. 그러니까 돈이 싹 해도 되잖아. 가치가 또 올라가는 거야. 그때 잠깐.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가치가 떨어지는 건데, 떨어졌으니까 또 금리 올린 건데도, 순간적으로 또 금리를 올려버리니까 가치가 또 상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또 이렇잖아요. 아니, 미국이 또,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또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저끼리. 야, 또 달러 다 썼어. 이러면. 달러 또 찍어. 달러 또 찍잖아요. 야, 얼마 찍어야 돼? 아유, 이번에 뭐, 한 몇십도 찍까? 몇 경을 찍을까? 몇 경 찍자. 아무런 제재가 없다니까요. 저것끼리는, 야, 이러면은, 우리 달러가 가치가 자꾸 저하돼가지고 다른 인기가 떨어진다. 자꾸 우리가 너무 많이 찍어내지 말자. 근데 맨날 찍어내잖아. 예? 뭐, 병영정사당 계속 찍어내잖아요. 이마 이것들. 1971년대 금태한, 있잖아요. 금태한 그 정책 안 했었잖아요. 금으로 달러를 바꿔주는 게 1971년도였거든요. 예? 그때 닉슨 대통령이었나? 금태한 정책이 있었잖아요. 그 대통령도 까먹었는데. 어쨌든, 그 옛날에는 금으로라도 바꿔줬지. 1971년도 이후부터는 금하고 달러하고 안 바꿔주잖아요. 이제 진짜 종이야. 그럼 지금 2023년도입니다. 딱 50년 또 지났죠. 50년 또 지났습니다. 앞으로 또 이러니까 사건만 찾으면 또 찍는데, 이게 기축통화야, 이게 기축통화. 그러니까 이런 기축통화는 이제 잘못됐다는 거를 미국 정부에서도 느끼고 있고, 또 중국 깻놈 같은 경우는, 야, 저 기축통화 좀 박살 좀 내고 싶어가지고, 자기네들이 유한화를 좀 더 해보려고 해도 안 되죠. 그러니까 중국 현재는 국민성부터 해가지고, 나라성부터 해가지고, 아직 자기가 큰 나라가 아닌데, 깝치는 거예요. 중국 깻놈 애들은 좀 깝쳐요. 이게 지금 깝칠 시절이 아닌데, 중국 깻놈 새끼들은 너무 깝치고 있거든. 아니, 좀 건전하게 좀 크고, 어디 붙을만 하게, 여기 미국이 예를 들어 라이트급이면 지도 라이트급 좀 비슷하게 맞추고 붙어야 되는데, 아직 피인급이나, 완전 이렇게 라이트급도 아니지, 피인급도 안 되겠지. 이런 수준에서 붙으려고 그러니까 되겠어요. 겉만 들어가지고 안 된다고. 자, 쪽발이들은 발톱으로 숨기고 살잖아. 쪽발 새끼들은. 고양이처럼 발톱 싹 숨기고 생겨. 언젠간 미국을 이겨야지. 쪽발 새끼, 그렇다니까, 쪽발 새끼들은. 언젠가는 미국을 이겨야지. 요지를 하고 있는 새끼들인데. 어쨌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축통화가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거죠. 언젠가는 무너지는 거고,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 파이코인도 출시한 거고, 니콜라생님이 그것 때문에 놓은 것도 맞아요. 그렇게 우리 백세도 그래 적어져 있고. 그래서 좀 걱정되죠. 걱정되는데, 비트 역사를만 봐서라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길게, 좀 참아가야 되지 않느냐. 근데 지금 당장, 우리 이제 파이코인 진행 상태를 보면은, 이제, 저도 이제 초반에 이 정도, 2023년 되면 어느 정도 좀 많이 발전될 줄 알았는데, 제 예상은 다르게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시간을 끌지 않을까. 예를 들어, 이제, 이제 파이코인 같은 경우가, 많은 스폰을 받아가지고, 많은 기업에서, 어느 기업에서 내가 돈을 받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또 증권 시비도 걸릴 수도 있고, 솔직히 말해서 정부 공격받기도 쉽고, 여러 가지가 쉽나 봐요. 그러니까 초창기 때 약간 돈을 받은 것 같은데, 그건 또 밝히지도 않아요. 얼마 받았는지도. 차라리 그건 안 받았다 할 수 정도로 어떻게, 음성적으로 받긴 받았을 겁니다. 파이코인도. 어느 쪽에서 돈을 받고 시작했을 겁니다. 서버 값이, 내가 말했잖아. 파이코는, 우리 지금 서버 값이 5천만 명을 돌리려는 서버가, 1, 2억 갖고 되는 서버가 아니에요. 몇십조도 아니에요. 몇백억도 아니에요. 몇천억 있어야 된다면, 최소 몇천억 있어야 되는데, 니콜라생님이 교수 월급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까? 못하죠. 당연히 스폰을 받았는데, 근데 그게 누군지 밝히지도 않는 거, 우리 초반 때 자꾸 아마존이다 하고, 우리들이 자꾸, 정황 증거되고 이랬죠. 저는 그때 서버 증거를 대죠, 서버. 아마존 서버를 파이콘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럼 아마존하고 바로 관계 있겠네. 그래서 아마존 서버를 파이콘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예전에, 2년 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기축통화로 가려면, 파이코인이 이렇게 단계에 받아서, 안 두드려 맞고 잘 가야 돼요.
두드려 맞지 말고, 비트코인처럼, 뭐, 이더처럼, 리플처럼 많이 두드려 맞잖아요. 1등이 비트코인이고, 2등이 이더고, 3등이, 리플이잖아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굉장히 먼저 나와서 많이 두드려 맞았어요. 맨날 제재받고 그랬고, 이들은 생각보다 많이 그 제재 안 받고 올라갔어요. 왜 그러냐면, 이들은 처음부터 여러 사람들, 기업한테 다 돈을 다 받았잖아요. 엄청나게 돈 받았어요. 그때, 뭐, 비트코인 하나 주면 이더 3,000개인가 4,000개 줬나요? 그때 비트코인 값이 얼마였다더라? 하여튼 그때 비트코인이 이제 2023년도인가 그랬잖아요. 2013년도, 2014년도 그때였잖아요. 부탈린이 이제 발표했을 때가. 그때 이제 비트코인 한 개당 이들을 바꿔줬거든. 3,000개인가 4,000개를 바꿔줬었어요. 그러고 막 기업들 투자받았고, 그 다음에 머리 좋은 애들 다 스쿼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와꾸를 자기는 그냥 형식적인 대장만 하고요. 진짜 그 재단 같은 걸 진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재단이 진짜 했어요. 쉽게 말해서 엄청난 재단이 했어요. 엄청난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뭐 댓글 부대 뭐 있잖아요. 뭐 댓글 부대 무슨 첩보 부대, 권총 쏘는 부대, 비행기 부대, 뭐 낙하산 부대. 표현은 그렇지만 그런 수많은 그런 재단이 있다고요. 옹호하는 재단이. 비트코인은 그런 재단이 없고, 리플도 그런 재단이 없잖아요. 리플도 진짜 딱 혼자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더가 약간 그런 왁구를 재단을 만들고 미국 내에서 그런 걸 만들어서 건들지 못하고 계속 크고, 증권 시비에서도 안 걸리잖아. 원래 이더도 증권이에요. 아니 다 팔았으니까 사람들은 팔았잖아요. 리플도 팔았잖아요. 근데 리플도 지금 증권이 아니라고 자꾸 할 수 있는 이유가, 이더가 넘어가 붙잖아요. 그리고 리플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이더를 폐지하는, 이더를 증권으로 만들지 않는 이상 리플이고 뭐고 전부 다 증권일 수가 없어요. 이더가 먼저 봐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리플도 이더 자꾸 물어 늘어진 거고. 많이 샜네요. 어쨌든 이 정도 정보는 알고 계시면 리플 하시는데도 도움되고 넣으면 되는데요. 어쨌든 기축통화 이야기 하려고 그런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파이코인이 기축통화 가는 길이 힘들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파이코인 나이가 100살이라고 치면요. 파이코인 나이가 100살이라 치면 이제 2살 됐습니다. 2살. 그 이야기를 왜 했냐면, 그러면 비트코인 나이가 100살이라고 치면요. 이제 2살 됐어요. 2살. 그러니까 이제 기축통화 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죠. 그럼 네가 무슨 의미로 자꾸 뭐 100살이면 2살이야 이렇게 하냐는데요. 비트코인의 반감기로 설명을 쉽게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반감기가 지금 3번, 4번 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음 반감기 때쯤 되면 뭐 3개 점점점 나중에 그 다음 반감기는 한 개도 제대로 채굴이 안 되거든요. 전체 처음에 50개씩 출발해서 25개, 그 다음에 18개, 16개, 그 다음에 3개, 1개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5분에 3개 떨어질 텐가 그럴 겁니다. 아마 3개, 3점 몇 개로 떨어지는 걸 알고 있습니다. 5분 때가. 그러면은 이게 반감기가 4번째인가 5번째일 텐데요. 그러면 이 반감기가, 비트코인 반감기가 얼마나 남아있느냐면요. 아직 100번 이상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140번 정도 반감기를 때리거든요. 앞으로 100 몇 번 더 남아있어요. 근데 이제 3번, 4번 했는데 이미 비트코인이 바닥을 쳐버리잖아요. 90% 이상 채굴이 다 돼버리잖아요. 3번, 4번밖에 안 했는데. 그럼 나머지 그거 100번 이상 남은 반감기 갖고 10%도 안 되는 거 갖고 쪼개 나중에는 0.0001% 이렇게 쪼개진다고요. 그러니까 반감기가 이번에 몇 번 더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비트 반감기가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거 보면 무슨 눈치를 끌어야 되냐면요. 이제 암호화폐가 시작했다고 봐야 돼요. 나중에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가 80번째, 120번째, 130번째 분명히 이런 시절이 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가 이번에 130번째입니다. 이번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140번째입니다. 날이 오는 거고, 파이코인 역사가 이제 다시 새로운 업데이트 됐는데, 업데이트 번호 있을까? 업데이트 번호가 이번에 6.0입니다. 파이코인 업데이트 신호가 8.0입니다. 이런 시절 온다고요. 지금은 이제 업데이트 번호도 안 만들었겠지만은, 이 무슨 뜻이냐면, 한참 뒤에 저거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겁니다. 시작도 안 했다는 거죠. 이 시작도 안 했던 걸 가지고 우리가 좀 감나라, 대추나라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를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시작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불과 이제 2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 국민의 80% 이상이 암호화폐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누구 암호화폐 한다는, 솔직히 까보십시오. 2년 전쯤에 돌아다니면서, 야, 내 암호화폐 해.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었던 사람 있었어요? 다 없었다고 봐야 돼요. 이제는 암호화폐 한다고 그러면, 야, 좀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요 정도로 조금 바뀌고 있죠. 그러다가, 정부가 요즘 세금을 걷어보려고 약간, 야, 누구 암호화폐, 해외 사이트에 있는 거 얼마 있는지 다 신고해. 왜요? 그러니까, 야, 신고 안 하면 새끼야, 가태로 때리겠어. 아이고, 뭐, 겁 안 나. 뭐, 세금은 2년 뒤에 때린다며. 야, 5억 이상 있으면 신고해. 됐지? 야, 5억 이상 있으면 신고해라고. 5억 밑은 신고 안 해도 되고, 5억만 이상 있는 거 다 신고해. 그럼 신고 안 하면요, 그러니까. 야, 가진 돈의 10% 가태로 때린다. 조사해가지고, 내가 조사하기 전에 신고 다 해. 이러니까, 국민들이 130조 원 있다고 신고해버립니다. 며칠 전 이야기입니다. 며칠 전에. 이게 대충, 아시겠죠? 이거, 국세청에서 놀래 뒤집은 거예요. 130조? 야, 좀, 세금 안 건드렸고, 야, 윤석열 대통령, 세금 안 거려. 난리가 아니잖아요. 뭐, 세금 없어. 난리가 아니잖아요. 130조. 이야, 노다지 만났다. 이거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세금 거들라고. 아마 2025년 1월 100% 세금 걷을 것 같아요, 얘네들. 약속은 지켜야 될 거 아니야. 2025년부터 세금 걷기로 했으니까. 세금 100% 걷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이제 130조 있다는 거 알고부터, 굉장히, 국세청에 많이 놀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 쪽에서 약간 준비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일단, 지금은 신고는 5억이잖아. 우리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이제, 만약에 이제 파이코인이, 인정하면, 나 그것도 물어봤어요. 뭐냐면, 물어봤기보다는 그 국세청에 답글이 너무 많아요. 요즘 세금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는 돈 문제는 있잖아요. 너무 이렇게 밝히거든요. 그래서 그 지갑에 있는 것도 해외 지갑에 있는 것도 인정하느냐 그것도 신고해야 되느냐 다 신고해야 된답니다. 그것도 다 인정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거래소에 뭐 돈으로 바꾼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개인 지갑으로 있는 것도 전부 다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 거 없이 그런 게 이제 그런데 이제 뭐냐면 개인 지갑이나 그다음 콜드 지갑이나 해외 거래소에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추적하기가 거의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그 국내에 업비트에나 있다가 국내 뭐 농협통장이나 K뱅크 통장에 있던 거를 업비트에 보내가지고 해외 자산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럼 나중에 쉽게 추적이 가능해요. 어느 정도 쉽게 추적이 가능한데 먼저 해외에서 있던 거 있잖아요. 해외에서 있던 거. 우리 파이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파이콘이 만약에 5억 이상 되고 돈이 돼버렸어요. 언젠가는 돈이 될 겁니다. 실제적으로. 돈이 됐잖아요. 그러면 아직 해외에 있는 거잖아요. 이 파이콘이 국내에서 나간 게 아니잖아. 해외에 있는 겁니다. 특히나 또 개인 지갑이 있어요. 개인 지갑에. 아직 바이낸스나 내가 좋아하는 맥시스 거래소, 저 맥시스 거래소 쓰잖아요. 맥시스 거래소나 그 다음에 바이낸스나 옮기지 않았어요. 해외 거래소 아주 옮기지 않았어요. 당연히 업비트도 가지 않았겠죠? 이렇게 되면 있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요거 세금 조사하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안 움직여버리면. 그래서 나중에 파이콘으로 돈이 생기게 되고 현금화가 가능해졌다 생각하게 되면요. 마음대로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마음대로 움직이시면 안 되고, 마음대로 움직이시면 안 되고, 이제 세금하고 이런 걸 조율 잘 해가지고, 그때 대해서 제가 내 채널에서 이거 돈 문제 쪽에 영상을 찍게 되면 국세청 공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을 다시 한번 만들어가지고 그쪽에 세금을 좀 덜 내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세무사들하고 좀 만나봐가지고 어쨌든 뭐 돌대가리들이 세무사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좀 알아서 영상을 세무 문제도 한번 나중에 이제 우리 파이콘이 잘 되면 세무 문제도 한번 찍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큰 맥심 이야기해드렸죠. 처음에 우리 파이콘이 해외에 있는 지갑이기 때문에 여기서만 잘 출발만 하지 않으면 초반에 세금 안 걸립니다. 너무 무사하지 마시고 나중에 난 정식 세금 다 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업비트까지 다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식 내고 현금화 시키면 되고 그 전에는 움직이지 않으면 세금도 낼 일이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길어가지고요. 이것 좀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코인이 이제 기축통화가 정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가려면 언젠가는 그 달러가 많이 무너져야 되고, 언젠가는 무너질 겁니다. 무너지는
쪽에 여러 가지 기축통화에 도전하는 암호화폐가 많이 있을 겁니다. 난 비트코인도 거기에 도전하는 코인일 테고요. 이더도 마찬가지, 리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세계 3대 암호화폐 코인들 다 도전할 겁니다. 그게 이제 쫄따구 또 알트 코인들 많잖아요. 그런 애들도 많이 도전할 테고, 우리 파이코인도 그런 기축통화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고, 열심히 도전해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이거 파이코인에서도 웹도 조금 뭐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마이그레이션과 KYC는 뭡니까 양식의 소년입니다. 뭐 말은 해준다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잘 안 해줍니다. 뭐 좀 그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됐던 분들은 뭐 이렇게 자랑 삼아 하지만 안 됐던 사람 입장에는 진짜 땅을 치고 많이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피부를 느낄 만큼 KYC나 마이그레이션 문제도 니콜라이 선생님이 빨리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부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